여러분, 입주가 1년이 지났는데도 텅텅텅 비어있다. 월세 받으려고 이 오피스나 상가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월세는커녕 관리비를 내야 될 처지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거래조차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월세 받으려다 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쉽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지표 한번 보실래요? 2년 사이입니다. 2년 사이. 수도권 상가 거래 감소율입니다. 상가 거래 감소율이 63.67%나 줄어들었습니다. 상가가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63.67%면 거의 거래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수도권으로 잡았거든. 제가 수도권. 추세선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으로 보면 2020년에 상가가 2조 4,005억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2021년 이때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3조 196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1조 668억 원. 완전히 팍 꼬그라졌습니다. 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진짜 팍 꼬그라졌죠. 이 꼬그라진 숫자가 63.67%나 됩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상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상가 가격이.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오피스텔도 장난 아닙니다. 오피스텔도 2021년에 거래액이 2조 6,427억 원이었는데 2023년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7,877억 원입니다. 1분기 기준입니다. 1분기. 매년 1분기 기준. 오피스텔도 지금 폭락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실제로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게다가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2021년에 2,802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더 올라갔었거든요. 3,226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2023년은 984억이에요. 뭐 쪼그라든 게 이거는 퍼센트지로 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이 감소를 하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액이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가도 그렇고요. 오피스들도 그렇고요. 지식산업센터라는 제가 있는 것도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상가의 사례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거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거래가 잘 되거든요. 서울 반포의 레미안 원밸리 단지 내 상가 미계약률을 보면 42.74%예요. 117개 상가 중에 미계약 점포가 50개나 됩니다. 상가 거래 안 한다는 거예요. 상가 안 산다는 거예요. 상가를 사봤자 워낙 비싸기 때문에 투자해서 그 투자한 돈을 건지기가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지금 뭐 10평 상가 하나가 10평 전용 10평 그러면 분양평수로 한 20평이 될 거 아니에요. 10평 상가 하나가 보통 싸게 하는 게 뭐 10억씩 가잖아요. 10억씩. 10평. 10억씩 갑니다. 그러면 10억을 국밥 한 그릇 팔아서 2,000원 3,000원 남겨서 10억을 벌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진짜 하세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 투자를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옛날같이 안 해요. 게다가 온라인이 발달해 놓으니까 이제 단지 내 상가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보면요. 투자 수익률을 보면 엉망이에요.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죠? 투자 수익률 자체가 지금 강남급 집합상가 투자 수익률이 보면 0.85%입니다. 0.85%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도 단지 내 상가를 사서 자영업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임대해서 들어가는 건 더더욱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요즘은 너무 비싼 임대료 때문에 오히려 장사하면 더 힘드니까 임대료에 대한 생각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고. 예, 뭐 임대료 500만 원씩 내고 예, 뭐 100평 상가를 하면 뭐합니까? 남는 게 없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랐죠. 물가는 물가대로 올랐죠. 여기에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올랐습니다. 세금까지도 올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임대해서 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솔직히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미친 짓이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요즘 현장 경제는 굉장히 나쁘고요. 그 현장 경제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내가 상가를 사서 예, 사업을 한다는 것도 모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임대는 모험이 아니라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아니 과거만 하더라도요. 뭐 2021년 4분기만 하더라도 집합상가 투자 수익률은 2.09%였는데 지금은 뭐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도 보면요. 수도권 상가 평균 임대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정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예, 23.14%입니다. 경기는 17. 예, 죄송합니다. 23만 1,400원입니다. 예, 경기는 17만 5,700원이고요. 인천은 12만 9,700원. 뭔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죠. 내려가는 추세가. 그죠? 이게 내려가는 추세가 왜일까요? 장사해 보니까 예, 임대료를 그 정도로 주고 이게 수익률을 못 맞춰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려가잖아요. 앞으로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에 저는 방점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갈 수밖에. 제가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아니 벌어서 임대료 그렇게 주고는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예 정체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가 투자뿐만 아니라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혹은 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도 진짜 망설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위기 때 항상 기회라고 하니까 시장을 계속 둘러보는 건 맞아요. 저만 하더라도 저는 문정동 법조타운에 있거든요. 계속 둘러봅니다. 상가도 보고요. 오피스텔도 보고 지식산업센터도 계속 봅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고. 여기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오지만요. 생각보다 안 떨어집니다. 저는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기다리다 보면 뭐 성부수도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월세 받으려고 만약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러면요. 월세 받으려다 망했다가 지금 현재라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 시장을 둘러보면서 이때 내가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말이 되면요. 임장이라고 해요. 예, 현지 답사를 좀 해보는 것도 좋다. 그게 또 돈 버는 비결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